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리버풀 이적설이 터지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끈 호베르투 피르미누도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를 택했습니다.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리버풀과 계약이 만료돼 자유계약 선수 FA가 된 피르미누가 사우디 리그 알아흘리와 3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피르미누는 2015년 독일 호펜하임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뒤 공식전 362경기에 나서 111골을 넣었습니다. 이타적이며 뛰어난 연계 플레이로 리버풀의 주축 선수로 꼽혀왔지만 2021년 시즌부터 폼이 떨어지고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다윈 누네스 등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선발 출전하는 경기도 줄었고 결국 사우디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리버풀이 영입한 미드필더 소보슬러이와 맥알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달 맥알리스터를 영입한 데 이어 지난 3일 소보슬러이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리버풀은 소보슬러이와 맥알리스터 영입을 위해 각각 7천만 유로 약 995억 원과 4,200만 유로 약 597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를 기록해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 획득에 실패한 리버풀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일찌감치 미드필더 2명을 영입해 중원을 보강했습니다. 리버풀은 소보슬러이와 맥알리스터 영입에 1억 1,200만 유로 약 1,59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영국 리버풀 지역지 리버풀 에코는 4일 리버풀의 미드필더진은 강해지고 있다. 리버풀은 기술적인 재능이 있는 맥알리스터와 소보슬러이를 영입했다. 공격 2선의 위치에 전방 압박을 펼칠 것이다. 공격진에게 볼을 배급하거나 득점을 하는 역할도 맡을 것이다. 클롭의 리버풀은 그동안 미드필더진이 심각하게 부실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소보슬러이는 경기당 평균 10.8를 뛰었고 90분당 스프린트 31.7회를 기록했다.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는 1경기였다. 소보슬러이는 리버풀 클롭 감독의 압박 머신이 될 수 있다며 소보슬러이는 리버풀에서 메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을 것이다. 기술이 뛰어나고 신체적으로도 강하다. 세트피스 처리 능력과 크로스도 뛰어나다. 유럽에서 가장 기술적인 미드필더 중 한 명이고 클롭의 리버풀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여기에 공격진에도 무게감을 더할 것이다. 많은 공격수가 있지만 살라를 제외하곤 모두 제 몫을 하지 못했다. 다음 시즌을 위해 무게감 있는 공격수를 영입할 것이다. 이전부터 주시해오던 손흥민이 영입 타깃이다. 이미 클롭계인 합의를 마쳤다. 이제 가장 큰 관문 레비 회장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클롭은 2013년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손흥민을 예의주시해왔다. 그를 영입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그는 결국 토트넘으로 향하였다. 그리고도 그를 주시해왔고 2021년 영입 프로젝트를 가동하려 했으나 토트넘이 극적으로 챔스에 진출하며 그마저도 무산되었다. 이제 대대적인 리빌딩 중인 리버풀에 새 힘을 불어넣어줄 검증된 공격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5명의 공격수가 있으나 제대로 된 몸값과 값어치를 한 공격수는 살라 이외에 없다. 다시금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에 도전하려는 리버풀에겐 검증된 월드클래스 공격수 영입이 필수이다. 클롭은 구단 이사회에 2023년 8월까지 토트넘의 손흥민을 영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핵심 멤버 맥알리스터와 걸출한 전천후 미드필더 소보슬러이까지 영입하며 1,591억 원을 사용하였다. 리버풀의 이적 시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빅사이닝이 있을 예정이다. 그중 하나도 손흥민이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의 보도로 리버풀 팬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서는 손흥민은 2025년 계약기간 만료로 올해 여름이 이적하기에 가장 적기인 상황이다. 훌륭한 사업 수완을 가진 레비 회장이 그를 올 여름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 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FA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판매 시기, 이적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등과의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사우디행 링크도 있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게 첫 시즌에만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적응기를 거쳤고 두 번째 시즌부터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와 함께 당당히 주전으로 자리매김하며 결국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최초 득점왕까지 거머쥐었고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 아시아 최초 50골 50어시스트 클럽까지 가입하였습니다. 데일리메일은 리버풀은 올 시즌 공격진의 뎁을 크게 키우려고 하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및 챔피언스리그에서 검증된 자원 토트넘의 손흥민의 영입을 요청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리버풀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성이 아닌 검증된 공격 자원을 필요로 한다. 리버풀의 클롭도 여기에 동의하였으며 5명의 공격진이 있으나 살라 이외의 미들맨이 없는 실정이다. 누네스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성으로 채우기보다는 검증된 손흥민 영입을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앙리가 손흥민의 전술적 가치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하며 영국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시즌 예상, 이적 시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앙리는 손흥민은 동료 공격수나 케인이 센터백을 아래로 끌고 나와서 공간을 창출하면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능력, 라인 쪽으로 붙어서 수비 간격 벌려서 하프 스페이스 쪽 공간 창출시켜서 팀플레이 유도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는 공격 루트 중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인 사항이다. 라인 브레이킹 능력까지 되니 패스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한 번의 득점 찬스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본인이 양발 자유자재로 쓰니 어느 곳에서든지 슈팅을 때려 골을 결정 지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공간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전술적 가치 중 하나이다. 라며 발언했습니다. 또한 제이미 캐러거도 동일하게 발언하며 공감하며 지지했습니다. 그는 나도 소니의 장점이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속도와 가속도, 양발을 활용한 강하고 정교한 슈팅이라고 생각한다.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고 득점하는 라인 브레이킹에 능하고 페널티 박스 내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면 지공 상황이더라도 패스를 받고 슈팅할 수 있는 위치로 적절하게 이동할 줄 알며 중거리 슈팅을 양발 모두 정교하게 구사한다는 점은 감독에게 큰 전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며 발언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